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 잘 살고 있는 34살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개념 없는 저희 시댁 사람들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랑은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의견이 갈린 적도 없어요. 항상 시댁이랑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갈릴 때마다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 그중에서도 시아버지가 정말 문제더라고요.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집살이 당할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시누와 시동생도 있었고 아버님이 여간 부지런하신 게 아니라 그 멀리서 저희 집까지 쫓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키네요. 시누와 시동생도 말하는 것마다 어쩜 그리 얄밉고 염치 없는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고 원래 시댁이란 존재는 절대 예쁘게 보일 수 없는가 보다 싶을 정도입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한 번씩 찾아와서 제 속을 긁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려요. 일단 저희 집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친정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식당을 하셨는데 나름 유명하고 전국 곳곳에서 찾아와서 줄을 서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지금은 저희 엄마가 대신 맡아서 운영하고 아빠는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듣고 사십니다. 물론 제가 이룬 것도 아니고 부모님 돈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고 살았고 남동생은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저도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다가 집안이 장사하고 식당하는 집이라서 그런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이 재미없더라고요. 회사 3년 다니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다 합치니 5천만 원 정도 목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전부 부모님에게 드리고 식당 차리고 싶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년 동안 엄마 가게에서 주방 일 좀 배우고 그 뒤로 부모님 도움 엄청 많이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가게 차렸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긴 했지만 엄마가 하는 식당과도 상관없고 아빠 회사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회사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었고 장사가 되건 안 되건 꼭 한번 식당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그냥 주변에 직장인들 많고 점심 장사를 주력으로 하는 장사입니다. 아무튼 초반에는 참 힘들었는데 단골 생기고 저희 가게와 계약하고 식사하시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 남편은 회사 다니던 시절 만난 사람이고 그때부터 연애 시작해서 제가 장사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장사 초반에는 제가 너무 힘들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자기 집안은 우리 집처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서 걱정이라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능력이 돈이 전부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수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사람이 성실하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다 양가 부모님 설득시킬 수 있다 말하고는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남편 말대로 시댁 도움은 받을 수 없었고 저도 친정 부모님에게 더 이상의 지원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모아온 돈으로 모자란 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상황은 남편의 친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고 지금은 아버님이 재혼하셔서 새엄마라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한 시누와 남동생까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시누는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동생은 경찰 공무원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 쪽 상황이 약간 어렵다 보니 결혼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이야 시부모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나중에는 저희가 시댁 모든 식구들을 다 책임지고 걷어먹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도 그 부분을 아예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시부모 2분이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시동생도 경찰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친정아빠가 걱정되는 마음에 신혼집이라도 구해주겠다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고, 저는 딸린 식구가 생기니까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장사 잘하고 매출도 순조롭게 오르고 있었는데,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작년 초에 그 거리두기 때문에 제 장사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매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막상 숫자로 반토막이 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직원들이 먼저 월급 받기 미안하다고 하나둘씩 그만두겠다 하고 저는 거의 성공이 눈앞에 보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정말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식품 관련 회사라서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집에만 오면 서로 죽상을 하고 앉아 있어서 집안 분위기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가 이대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도 힘들고 오빠도 힘드니까 그냥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 가게 나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한 사람 인건비도 아껴서 좋고 남편도 그때 당시에 회사가 어려워서 인센티브나 추가 근무 수당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200만 원 남짓하는 기본급만 받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 가게 나와서 일하자고 했는데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더니만 이틀 후에 알겠다고 회사 그만두고 같이 장사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다행히 그 뒤로 어려운 고비 넘기고 다시 예전처럼 잘 해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불안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부부싸움 해본 적도 없고 아직도 연애할 때처럼 남편을 보면 설레이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닌 시댁이었죠. 일단 저희 결혼할 때 경찰 시험 준비한다고 했던 시동생은 그 뒤로 2번 더 떨어지고 아직까지 백수 상태입니다. 시아버님이 경찰은 포기하고 그냥 회사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올해도 시험 보겠다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경찰 시험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보통 3년이나 4년 정도면 합격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왜 우리 도련님은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가 처음엔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저희 결혼하고 시댁 놀러 갈 때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술 냄새 풍기면서 다니는 시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원인은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한다면서 다른 알바도 안 하면서 아버님한테 학원비도 받아 쓰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아야 하니까 용돈도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처음엔 저희 남편한테 달라고 하다가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저랑 가게에서 일 시작한 뒤로부터는 난 이제 돈 없고 전부 너희 형수한테 달렸다. 라고 못 준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 뒤로는 시동생은 저한테 용돈 달라 하더라고요. 안 돼요. 도련님 공부할 때까지 용돈 보내주지 말라고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는데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면서 3만 원, 5만 원 정도의 푼돈을 빌려달라면서 끈질기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해서 너무 야박하게 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엔 한두 번 보내줬더니 그 돈으로 또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매주 한 번씩 용돈 달라 전화를 하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고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시동생에게 전화 걸어서 다시는 돈 달라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집안 형편 어렵고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부 잘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자기 앞가림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왜 도련님은 이제 곧 30이 다 되어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하는 건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집안 장남과 막내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더 이상 용돈 보내주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아무튼 그 뒤로는 시동생 전화가 오진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식구들 모시고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들도 같이 나오라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만 나오셨어요. 용돈 안 보내주고 남편이 전화해서 잔소리까지 하니까 삐져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차피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 어르신들만 모시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이번에 막내가 너한테 용돈 얼마를 달라고 그러더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큰 돈은 아니고 5만 원 달라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님이 막내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버님 말씀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뭐야, 겨우 5만 원? 너도 참 너무하다. 그거 돈 얼마나 안다고 그 돈을 안 줘서 애를 기를 죽이고 그래. 다음부터 달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고 나한테 달라고 해라. 우리 애가 공부한다고 미안해서 그런지 지 형이나 나한테는 용돈 달라 소리도 잘 못하는데 그나마 형수가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용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너가 거기서 매몰차게 거절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니?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시동생 공무원 공부한다는데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만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아버님이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제일 먼저 야단치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분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시동생이 제게 전화해서 3만 원, 5만 원씩 달라고 하면 그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돈보다도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경찰 되고 사람 구실해야죠. 내일 모레 나이 30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그냥 둬야 한답니까? 남편이 아버님 하시는 그 이야기 듣고 아빠, 그게 아니고 걔 맨날 나한테도 술 마신다고 돈 달라고 했었어요. 하도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내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돈 주지 말라고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 말에는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시댁 집안 식구들 중에 남편은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기 앞가림하고 아버님이나 신우 시동생까지 다 챙기는 장남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 아버님이 아니라 저희 남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땐 들을 생각 없다가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무튼 아버님이나 시동생을 제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기로 했죠.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데 매일 술 먹고 놀 거다 하노는 우리 시동생이 합격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결국 시험 떨어지고 올해도 또 도전한다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서 자기 놀고 먹을 돈 정도는 벌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 됐건 제 입장에선 골칫거리 하나 사라진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죠. 최소한 생활비랑 자기 용돈은 알아서 벌 테니까 1, 2년 더 저러고 있다가 적당한 곳 취직해서 일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 사이에 작년 초 위기에 빠졌던 제 가게도 남편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부부 둘이서 열심히 하니까 비용도 좀 줄어들고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뒀던 직원도 하나씩 돌아오고 올해 들어서는 예전 잘 나갈 때 매출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저희 식당도 한참 힘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걱정이 많았는지 요즘은 좀 어떠냐? 다들 폐업한다고 난리더라. 그냥 우리 아들은 회사 다니게 놔두지 왜 둘이 같이 들어앉아서 그러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자주 해주셨어요. 덕분에 내가 장사 망하면 아버님에게 평생 원망 듣는다는 생각으로 이악 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도 오르니 저도 기가 펴고 항상 기분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다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도 요즘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요. 아마 조만간 2호점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일부러 더 잘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는 아버님께 그런 전화 받고 싶지 않았고 괜히 제가 원망 듣고 무능력한 며느리인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장사 잘 되고 분점까지 낸다는 제 말에 아버님은 더 이상 걱정 어린 안부 전화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랑 시동생이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식사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 하더니 저보고 앉아보라 하셨습니다. 너 2호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거 얘한테 한번 시켜보면 어떠냐? 하며 시동생을 가리키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당장 2호점을 차릴 생각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는데 거짓말한 건 맞아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 몇 년째 떨어지고 맨날 술만 먹고 놀러 다니기 바쁜 시동생을 제 가게에 점장으로 앉히라고요? 어차피 하지도 않을 2호점이지만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셨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라서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애둘러서 거절했는데 아버님은 그럼 2호점을 낼 때까지 너네 가게에서 일 좀 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우리 직원들 다들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빠릿빠릿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월급 250만 원 줘도 안 아깝고 300만 원 넘게 받아가는 직원도 하나도 돈이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제가 몇 년 동안 옆에서 봐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무 의욕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대체 식당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아버님 옆에 앉아서 세상 다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보는 제가 속이 터지더라고요. 지금은 직원이 많고 나중에 손 필요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가게가 이렇게 큰데 얘 하나 할 일이 없어? 하며 성질을 버럭 내시더라고요. 저희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옆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달려왔고 대충 상황 파악한 다음에 저는 주방 들어가 있으라 하고 두 사람과 이야기하더니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편도 자기 동생이랑 절대 같이 일 못한다고 다음에 아버님이 저런 부탁을 또 하면 그땐 매몰차게 거절하라 하더군요. 진짜 시댁만 아니면 누가 저런 사람을 돈 주고 써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런 말도 못하고 답답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며칠 뒤에 아버님이 또 전화해서 우리 가게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라도 좀 가르치라 하시길래 아버님 그냥 요리학원을 보내세요. 하고 말았어요. 자꾸 앞길 꼬인 시동생을 저한테 책임지고 먹여 살리라는 것 같아서 단순히 싫은 걸 떠나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더 부탁을 거절하니까 그 뒤로는 한동안 전화 잘 안 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동생이 시댁 근처 공단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역시 그게 빠르다 싶었고 이제야 정신 차리고 살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시동생 취직하고 얼마 후에 취직 축하해준다고 시댁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아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로 너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시댁 덕분에 제 가게가 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 도움받은 건 없었지만 요상하게 아버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고 분위기가 희한하더라고요. 네, 남편도 열심히 해주고 저도 일이 잘 풀리니 기분이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진지한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막내가 취직을 했는데 너가 형수된 입장에서 우리 막내 차 한 대만 뽑아줬으면 좋겠다. 얘가 아침에 공단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그거 보면 내 마음이 안 좋아.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말인지 의심할 정도였고 옆에 있던 남편도 그 소리 듣고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감지덕지지 무슨 차를 사달라 하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이 시아버지의 말을 거들면서 끼어들었어요. 누가 비싼 거 사달래? 중고 경차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 다들 차 끌고 다니는데 공단버스 타고 다니는 건 나랑 아줌마들밖에 없어. 시댁 사람들 이야기를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아는 건지 결혼할 때 밥숟가락 하나 안 해주셨으면서 지금 저한테 막내 도련님 자가용을 내놓으라는 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맏며느리로서 너무 호구처럼 용돈도 드리고 시동생들에게도 잘해줬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 저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잘 되던 가게였고요.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면 도와줬지. 아버님이나 도련님 도움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사야죠.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뒤론 아버님과 시동생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식사를 마무리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취업 선물이랍시고 제가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 갔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다시 가져와서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 용돈이랍시고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돈도 끊었어요. 괜히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해드리니까 점점 더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아예 딱 끊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따로 챙겨드릴 생각은 없고 남편이 원하면 남편 몫에서 어느 정도 드리는 건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번에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또다시 뭔가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한다면 그때는 돌려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쏘아붙여야겠어요. 아니, 저한테 뭐 해주신 거라도 있으세요? 라고요. 남편 생각해서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자꾸 선 넘어오면 저도 성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